자, 계속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 전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 시기 전 발행은 뭐냐면은 내가 재화를 판매를 할 때가 뭐 예를 들어서 9월 16일이다 하면은 9월 16일에 판매를 해가지고 발행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9월 16일에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 시기 전 발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시기 전 발행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꿔서 대가에 대하여 세무계산서 발행하면은 발급할 때의 그 공급 시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이제 분할해가지고 세무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공급 시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 또는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공급 단위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공급 시기 전 발행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눠서 세무계산서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전 7일 전에 발행한 경우예요. 7일 전에. 그러니까 공급 시기를 발행하기 7일 전에 발행한 경우를 얘기해요. 7일 전에 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에도 대가를 받더라도 이제 세무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에 이제 재화나 용역으로 공급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약서라든지 약정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라든지 약정서. 그러니까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줬고 이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그 발급한 때로 봅니다. 발급한 때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발급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러니까 즉 조기 환급은 세무계산서 발급일도 30일 이내야 되고요. 그래서 세무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제 예외적으로 7일이 지나더라도 그 이후에 공급 시기를 이제 세무계산서 발행을 할 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급 시기 전 발행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부분인데, 영수증은 이제 이게 또 법적 증빙서류에 해당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금전등록기라고 있는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는 간이가세자도 해당이 됩니다. 간이가세 해당이 되는데, 간이영수증만 발행이 되고요. 만약에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신용카드라든지 이제 현금영수증도 가능은 하죠. 매입세 공제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뒤에 게 중요해요. 미용, 욕탕, 유사업 서비스업, 여객운송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세버스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공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을 해서 경량후 사업, 우체국, 소포, 우편물 등 반드시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은 분리해서 나와야 되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공제사항이 된다 라는 부분 외에서는 공제는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발행은 가능한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는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다고 했었어요. 매입세 공제 가능하지만 이제 미용, 욕탕, 입장권,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는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지만 매입세 공제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거 한번 이제 복습해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이제 매출의 이제 판매 가액, 그러니까 즉 공급 가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과표에서 이제 시기를 얘기를 했었죠. 시기 얘기했었고, 과표에서 과세표준에서 포함을 시키는 거하고 포함을 안 시키는 거.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키는 거를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대손금, 하자보증금, 그 다음에 하나 뭐였죠? 예, 장려금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에 대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세금 계산서에 대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공급하는 자의 상호, 명칭,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도 가능하다 했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공급하는 시기, 그러니까 공급월하고 공급일. 그 다음 네 번째는 공급 가액과 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법적 증빙서류. 법적 증빙서류 얘기했었죠. 법적 증빙서류는 이제 세금계산서. 그 다음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이 있었죠. 현금영수증 총 4가지가 법적증빙서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 그러니까 즉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대한 과세사업자 어떤 거고, 간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매입세 공제면은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이 있었죠. 발행 의무 면제 업종에 대해서 부분에 있었어요. 발행 의무 면세 업종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한 이제 발행 면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세표준과 이제 세액 계산에 대한 첫 시간은 과세표준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2편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